저는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있어서 보유세라는 게 아직 와닿지는 않긴 해요. 신미진 기자는 보유세를 혹시 내보셨나요?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뭐 몇백만 원 그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공시 가격이 올랐어? 네.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야당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내년 이 홈즈 더 퍼스트 센트럴 포레스트 메트로 파크의 공시가는 집을 살까 말까 망설여지시나요? 중요한 순간에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신미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헬로. 헬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헬로. 반갑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독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를 출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으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 시기상 부동산 정책에 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빠른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집중할 소식 제목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내년 보유세 얼마 낼까요? 2025년 공시가격 이렇게 정해진다입니다. 연말 특집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신미진 기자는 보유세를 혹시 내보셨나요? 저는 지금 1주택자인데 오, 네.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부세 등등을 합친 걸 얘기를 하는데 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재산세를 냅니다. 그렇군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결론은 종부세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전세 내고, 그렇죠. 내고 네, 싶다. 내고 예, 싶습니다. 모두의 꿈. 사실 저는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있어서 보유세라는 게 아직 와닿지는 않긴 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유세는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랑 종부세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네. 이제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계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주택을 살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사실 보유세보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은 한마디로 국가가 인정한 우리 집의 가격인데요. 1989년부터 도입이 됐고 매년 연초마다 국가에서 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나 종부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총 67개의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좀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세금 얼마 올랐다 이런 사실 기사 보면 댓글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뭐 몇백만 원 그 정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 그렇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은퇴를 하신 분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잖아요. 네. 그럼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라든지 상속세, 증여세가 오르게 되니까 좀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또 경제 상황이 많이 또 좋지 않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르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를 막 많이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정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세 부담을 좀 낮춰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제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갭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실거래가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근데 공시 가격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는 거라서 시장의 그런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를 반영을 해서 네. 가격을 정한 거다. 그렇다면 이제 신미진 기자께서 작성한 최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포자이 84제곱미터 내년 보유세 240만 원 더 낸다. 이게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밖에 또 정책의 변화가 좀 있었던 건가요? 네, 모두 맞는 말씀이신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공시 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과 또 같은 말이거든요. 공시 가격을 살펴볼 때는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정부는 2020년 공시 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냐면 공시 가격이 당시 실거래가의 약 60% 수준밖에 안 돼서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이러는 이유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90%까지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시세 인상분에 더해서 현실화율에 따른 상승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도 급등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발표한 그 보도 자료인 거죠. 그때
그때 당시 이후로 쭉 진행된 기사 제목들을 좀 뽑아봤는데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논란이 뭔지 봤더니 시세보다도 공시가격이 더 높은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집값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네.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네. 2021년 들어서부터는 집값이 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서울을 중심으로. 근데 공시가격은 지금 인위적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시세가 떨어지면 공시가격 떨어져야 되는데 시세 변동률은 떨어졌지만 인위적인 보정에 의해서 또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총 공시가격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러면은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집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공시가격은 올랐어? 네네. 이런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러면은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화율이 폐지가 되려면은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발의는 되어 있는데 야당이 부자들을 위한 감세 아니냐 이런 이제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과는 못한 상황이고, 근데 어쨌건 지금 현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안 통과될 때까지 인위적인 보정의 그 지수를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포자에는 어쨌든 다시 공시가가 오르고 보유세가 오르게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 현실화율이 동결이 돼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찌 됐건 공시가율과 보유세는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사실 제가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용어들이 더 뭔가 어렵게 다가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작한 최첨단 전자칠판 시스템. 전자칠판은 아니군요. 짜잔. 오. 자, 이 아파트의 이름 홈즈 더 퍼스트 센트럴 포레스트 메트로 파크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7억 원, 실거래가는 12억 원. 이거 가지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홈즈 더 퍼스트 센트럴 포레스트 메트로 파크 아파트가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저희가 한번 정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10%가 올랐다라고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90% 수준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매년 조금씩 정해놓은 로드맵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2.2%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원안대로 그대로 실행이 됐다 하면은 내년의 공시가는 원래 공시가 7억 원 플러스 10%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공시가는 7천만 원이 올라야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현실화율을 좀 더하게 됩니다. 더해지는군요. 네, 요 기준도 마찬가지로 7억 원의 2.2% 포인트는 얼마냐?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4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내년 이 홈즈 더 퍼스트 센트럴 포레스트 메트로 파크의 공시가는 요 합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럼 공시가를 낮춰야겠죠? 올해는 요거를 빼고 그냥 현실화율을 네. 뺀 거군요. 7억 원에 7천만 원만 더한 7억 7천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은 아닌 거죠. 12억. 재산세,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정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이제 여기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보유세를 정하는 계산법 같은 게 혹시 있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네. 저희 기자들도 만약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마다 전문가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파일을 받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고 하면은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의 기준이 다르고 다르군요. 서울이냐, 지방에 따라서도 또 다르거든요. 그 계산법은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네, 어려울 네. 것 같고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보유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지 계산 자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신한은행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받아본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면적 이제 84제곱미터의 경우 올해는 보유세가 993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오르니까 1,236만 원으로 오. 약 24% 오르게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갔군요. 네, 또 우리 마레프라고 하죠. 마포 네네네.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전용 84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는 239만 원이었거든요. 내년에는 275만 원으로 15%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너무 더 비싼 아파트들이라가지고 네. 조금 더 외곽으로 한번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서대문구 북과자동에 있는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올해 보유세가 89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2만 원으로 19%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외곽도 많이 올랐네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작년 말에는 10억 원대 중반의 실거래가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12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오른 거잖아요.
네. 그만큼 보유세가 인상됐다고 보면 됩니다. 또 보니까 영등포구, 대방동, 이편한세상 1차 보유세도 지난해 117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6.6%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도 있고 불확실성이 또 있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아파트 매매가가 계속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는 예측치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상반기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대출 규제가 시작된 하반기부터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내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1월 1일까지 집값이 어떻게 되냐 요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세를 보면은 서울의 경우 연말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올해 3분기까지 아파트 실거래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로 9.7%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서초구가 9.6%, 광진구가 8.6% 올랐고요.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가 7%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지방의 경우 사실 올해 집값이 막 크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세가 또 하락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지방은 내년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하락하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정책 담당 기자 서울교도신문 신미진 기자 모시고 첫 방송 진행해봤는데요. 네, 첫 출연 소감 어떠셨나요? 첫 출연인데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 설명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다음에는 좀 더 쉽고 더 재밌는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코너는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읽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학군 담당 백주연 기자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넘기지 않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